이어지는 바로 최영우 선수의 삼성행 소식인데요. 최영우 선수가 이제 라팍으로 가게 됐습니다. FA 자격을 얻어서 이제 9년 만에 삼성 복귀가 됐는데요. 2년 최대 26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스앰플에서 예측을 해주셨는데 계약 기간이 최영우 선수의 이 선택을 결정지었다고요? 사실 삼성은 공식 발표를 했으니까 네. 뭐 2년에 최대 26억? 그러니까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옵션이 뭐 몇 억인지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옵션이 있긴 한데 뭐 전액 보장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한은 1+1인데 네. 그 총액은 그 삼성보다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 기간의 차이가 표면적으로 있는 거고. 네. 근데 실제 옵션 내용에서의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 삼성의 계약은 이제 거의 보장에 가까운, 전액 보장에 가까운 거고, 이제 기아 조건은 조금 타이트한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이제 43살의 나이잖아요. 4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지 않은 보상금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인의 가치를 인정한 거에 대해서 네. 되게 삼성에 대해서 감사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에도 이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다. 라는 이제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보상금 15억이었잖아요. 네. 보상금 15억이 본인이 받는 금액은 아니지만 본인의 가치를 인정해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받는 건 2년에 26억이지만 네. 15억을 더해서 이제 2년에 41억 원의 가치가 있는 선수로 이제 삼성에서 인정해줬다. 네. 이게 조금 이적을 결심한 이제 계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각 구단이 발표할 만한 그런 표면적인 계약 규모보다도 그 이면에 좀 많은 것들이 좀 최영우 선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보상금을 15억을 감수하면서까지 네. 그것도 나의 가치니까. 예, 그렇죠. 예, 이 나이에. 네. 예, 진짜 43이면 이거 진짜 뭐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상당히 많은 네, 나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에 41억을 본인한테 투자해 준 거에 대한 이 고마움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근데 최영우 선수가 또 나름 이번 FA 계약을 앞두고 또 계약 과정에 있어서 좀 나름의 소신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동안 우리 구단이 좀 그렇게 FA 잔류에 조금 소심한 태도고 앞으로의 선례를 위해서라도 나는 뭔가 행동을 보여주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저는 좀 기억에 남는데 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최영우 선수 정도 나이면 뭐 1, 2억, 뭐 2, 3억 차이를 갖고 이적하지 않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최영우 선수, 저는 사실 최영우 선수랑 한번 FA 협상을 해봤거든요. 오, 네. 2020, 지금부터 4년 전, 네. 21년, 그러니까 요맘때 네. 한번 이렇게 최영우 선수 에이전트랑 이렇게 협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아에 잔류했는데, 네. 이 선수는 사실 이렇게 막 여러 팀을 돌아다닐 것 같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사실 명분이 또 중요한 것 같고, 네네네. 이 다른 팀이면 몰라도 삼성이기 때문에 이적을 한 거죠. 근데 원래는 사실 웬만하면 기아 잔류 분위기였는데, 네. 사실 이제 조금 이제 계약 협상 과정에서 차이 이게 있기 때문에 조건상의 차이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으로 그러니까 복귀한 건데 삼성이니까 복귀한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똑같은 금액에 뭐 물론 그 보상 금액까지 했을 때 다른 구단이었다고 하면 또 이런 뭔가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뭔가 그 팬들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삼성의 상징성을 정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이 원래 있었던 팀이니까 네네네. 데뷔할 때 있었고, 그러니까요. 최영우 선수가 이번에 삼성에 이제 입단하는 게 세 번째예요. 사실 이제 사실 신인 때 2002년 이제 신인 2차 네. 6라운드로 신인으로 입단한 적도 있었고, 네. 2005년에 방출되고 경찰 야구단 가서 2008년에 재입단한 적도 있었고, 이번에 또 다시 입단한 거니까 세 번째. 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제
수구 초심 이런 마음으로 사실 삼성에 복귀한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최용우 선수가 또 삼성에 있을 때 물론 또 재입단했던 그런 나름의 신화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왕조 시절에 네, 그렇죠. 또 그런 기억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또 삼성 팬들의 마음을 충분히 뭔가 헤아리고 또 추억을 또 소환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또 여러 가지 좀 스토리들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용우 선수는 좀 큰 선수잖아요. 그렇죠. 큰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는 유형은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네. 사실 제가 4년 전에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4년이 지난 지금에서 뭐 이렇게 매덕 차이로 옮겼다고 보여지지 않고 사실 이게 명분이 뭐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뭐 플립소리님이나 무간도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후배들 역시도 또 이제 최용우 선수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만큼 좀 비단 뭐 야구 실력 여전히 녹슬지 않는 실력뿐만 아니라 그냥 그의 존재감이 선수단에게도 좀 필요한 에너지를 좀 전해주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팀에서 사실 이제 최용우 선수가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는 유형은 아니고요. 네. 이제 아주 가끔 이제 쓴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묵직한 이게 조금 울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에 있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타구단 선수들도 최용우 선수를 리스펙트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좀 영향을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실력뿐만 아니라 이 베테랑으로서의 면모 그리고 이 팀 케미를 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선수의 보이지 않는 뭐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장악력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최용우 선수의 가치가 매겨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제 또 라팍에서는 최용우 선수 어떨지 참 궁금해지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아무래도 그 최용우 선수의 라이온즈 시절은 시민야구장 시절이 거의인데 라팍이 이제 2016년 개장이었잖아요. 그때까지 있었죠. 그게 딱 첫 해.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에 기아로 이적했고 2016년까지는 라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 만에 복귀하는 거죠. 내년에 야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라팍에서 주로 뛰게 될 최용우 선수의 활약이 참 궁금해지는데 말씀 주신 대로 뭐 이적하기 전에도 뛰었었고 또 타팀 선수로서도 이제 라이온즈 파크를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뭐 낯선 부분이라기보다도 이 라이온즈 파크를 또 홈구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최용우 선수가 어느 정도 기록 수치를 낼지도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거든요. 사실 뭐 최용우 선수가 작년에 이제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했고요. 올해도 지금 유력 후보입니다. 2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에이징 커브가 크게 올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야구를 할 가능성이 많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명타자 위주로 쓰면은 뭐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팬 여러분께서도 SSM0707님께서 라팍 때 진짜 잘했음 16시즌 거북이 REH님도 라팍에서 커하 찍고 갔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용우 선수가 또 라이온즈 파크를 홈으로 쓰면서 또 어느 정도 활약을 보여줄지도 궁금해지고 또 라이온즈에 보면 이제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또 거포형 젊은 선수들도 있고 또 외국인 선수를 비롯해서 또 최용우 선수가 어떤 좀 시너지를 낼지도 궁금한데 이 라이온즈의 타선 좀 어떻게 기대해 보세요? 타선이 뭐 사실 올해도 거의 디아즈 선수가 좀 하드 캐리를 했잖아요. 사실 이제 거기에 이제 구자욱도 있고 강민호도 있고 이런 이제 뭐 중고참 선수도 있지만 이재현, 김영웅, 김지찬 이런 젊은 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금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많고 근데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그 삼성의 예전 그 삼성 채용호 응원가 있잖아요. 이 김원준의 쇼. 그게 다시 라팍에서 울려 퍼질까. 사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에도라도가 다시 이제 부활했죠. 부활해갖고 삼성 팬분들이 되게 감격했잖아요. 그렇죠. 그 향수가 넘치는 감동을 사실 최용우 선수의 그런 응원가 그게 사실
다시 라팍에서 울려 퍼지면 되게 조금 전율이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 삼성의 그 왕조 시절은 뭔가 그 자체로 좀 느껴지는 뭔가 그 뭉클함이 사실 그 당시에는 네네. 있었잖아요. 그런 낭만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삼성 팬들께서 여러 가지 퍼즐의 조각들로 다시 좀 기억을 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엘도라도도 이렇게 다시 들을 수 있는데 이건 뭐 김원준 그 가수가 네. 사실 삼성 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가능성 높지 않을까. 네. 저는 엘도라도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 저작권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삼성 팬들로서는 참 반가움을 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이렇게 최용호 선수의 합류와 함께 벌써부터 설레하는 삼성 팬들 제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마냥 지금 시점에서는 설레기만 할 수는 없는 게 강민호 선수까지 이제 잡아야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잔류 계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잔류 계약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지금 최용호 선수의 이제 계약 규모가 이제 조금 이제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거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네. 일단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율을 지금.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일단 남는 쪽. 그렇죠. 남는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또 후배 선수들 역시도 좀 남아달라 또 신신당부를 하고 있고 또 원태인 선수도 이제 또 공개적으로 좀 구애를 하는 그런 진심이 참 여기저기서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뭐 사실 삼성의 강민호 선수가 필요하고 삼성 팬들로서는 강민호 선수가 무조건 당연히 남아줘야 한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사실 또 FA 계약이라는 건 좀 현실적인 내용들도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좀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 불안함도 내심 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이게 경쟁이 붙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뭐 잔류 쪽으로 해서 네. 계약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래 끌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강민호 선수의 계약 소식 또 어떻게 완성이 될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팬들께서 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최용호 선수의 이 응원가에 대해서도 참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뭐 SSM0707님께서도 이제 작곡가분을 잘 설득해야 된다. 이 쇼 노래 네네.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저작권 작곡가에 대한 설득 내용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고요. 네, 아무래도 또 응원가에 대한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라이온즈에 대한 기대감 팬들로서는 참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 야구 여신 루피나 정인영 아나운서가 등판합니다. 류 단장님 뭔가 더 나긋나긋하고 스윗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인가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아니죠. 아니죠. 지금 네네. 굉장히 차가우시죠? 네, 지금 네. 야구 장신. 야구 장신. 네. 네. 야구 여신이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야구 장신이라고. 네, 본인은 이 여신이라는 사실을 자꾸 부인하는. 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이번 주 초에 있었는데 감기가 잘 안 가시더라고요. 매우 컨디션은 최상인데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가 우리 주윤발님께서는 좋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힘을 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박찬호 선수에 이어서 이제 최용호 선수까지 내보냈습니다. 이제 기아의 행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기아가 마주한 현실,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관심사예요. 외부에서는 뭐 리빌딩 모드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구단은 리빌딩이라는 표현을 안 쓸 겁니다. 네. 안 쓸 거고 내년은 사실 김도영 선수가 관건일 것 같아요. 건강한 김도영.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도영 선수가 이제 정상적인 몸 상태로 네. 팀에 조금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사실 기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김도영 선수가 좀 건강하게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제 부상에 대한 우려를 좀 지울 수가 없는데 김도영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 시즌 기아가 부상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잖아요. 그 전 시즌도 그렇지만 지난 시즌도 특히 그렇죠. 심했습니다. 뭐 2년 연속 부상은 많았는데
지난해는 우승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8위로 추락한 거는 결국 김도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김도영 선수가 지난해는 부상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부상이 3번이나 있어갖고. 사실상 뭐 시즌을 못 그쵸. 치렀죠. 정상적인 시즌이 아니었죠. 근데 사실 지금 기아가 그 신인 그 지명권도 조상우 선수 영입하면서 1라운드, 4라운드를 키움에 넘겨준 바람에 내년에 1라운드 선수를 못 뽑았어요. 네. 뭐 그래서 사실 신인으로 어떻게 내년에 어떤 반등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쉽지 않은 국면이거든요. 결국에 김도영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리빌딩이라는 단어는 사실 쉽게 꺼낼 수도 없고 시즌 전부터 리빌딩을 내세우는 구단은 사실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아의 전력을 들여다봤을 때도 아직은 리빌딩을 꺼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싶은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래도 주축 선수들의 이탈과 그래도 남아있는 그래도 정상급 선수들 그리고 부상이 없으리라고 기대를 해보는 또 슈퍼스타 영건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서 어떤 기조로 한 시즌을 좀 끌고 갈 건지 플랜을 잘 짜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지금 아시아 쿼터는 원래 사실 박찬호 선수가 있었으면 투수로 갔을 텐데 네. 박찬호 선수를 놓치면서 이제 내야수로 갈 분위기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내일은 재계약했고 나머지 투수 올러를 재계약할 거냐? 네. 그다음 위썸은 이제 포기했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어떤 유형의 타자를 영입할 거냐? 네네. 결국 지금은 이제 기아가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잘 뽑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김도영과 더불어서. 그렇죠. 또 이렇게 이탈이 있었던 나름 또 키스톤 콤비 자리를 비롯해서 외국인 선수의 조합을 또 어떻게 이끌어가면서 또 새 시즌을 그려나갈지 또 타이거즈의 또 2026 시즌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WP286님께서 기아 지명타자 자리 아무래도 이제 뭐 최용 선수의 이탈과 더불어서 궁금해 주신 것 같은데 포지션별 자리 좀 어떻게 될지 좀 크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직 빈 곳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나성범이나 김선빈이나 이런 선수들도 연령대가 지금 30대 후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지명타자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김도영 선수도 지금 햄스트링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네. 지금 뭐 대부분 구단들이 지명타자는 돌아가면서 보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찐 타이거즈 팬의 남편을 둔 우리 야구 정인영 아나운서가 네, 야구 네. 장수님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남편과 심도 있는 대화를 좀 나눠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부상에 대한 걱정도 있고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박찬호의 빈자리 혹시 뭐 김도영 선수가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뭐 그것도 옵션이죠. 옵션이면서 아시아 쿼터도 옵션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사실 김도영의 그러니까 올인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쿼터는 아무래도 유격수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네. 자, 아직은 뭐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사실 12월 초니까요. 네네. 일단 빨리 계약을 잘 마무리 짓고 또 외국인 선수 합류를 또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캠프부터 조금씩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만 또 이 어려움을 또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는 것도 팬들의 또 나름의 관전 포인트가 되니까 이 부분도 함께 기다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